부임 시작부터 말이 많았던 한국의 클린스만 감독 선임은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던 대로 일이 터지고 있고, 그 결과 한국은 현재 무전술로 보일 정도로 전술이 보이지 않으며 조에서 최약체인 말레이시아에게까지 사실상 패배를 해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클린스만 감독은 독일 대표팀 부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도 능력에 대해 인정받은 적이 없으며 비판만 받아온 감독이다. 그런 감독을 어쩌면 한국 축구에서 역사를 쓸 수 있었던 황금 세대에 부임해버렸고, 결국 한국은 다른 의미로 역사를 쓰고 있다. 단지 감독 한 명 때문에 한국이 가볍게 이길 줄 알았던 말레이시아에게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였는데요. 말레이시아는 현재 조에서 최약체로 불릴 뿐만 아니라 단 1점의 승점도 얻지 못할 정도로 전패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은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또다시 3실점을 내주면서 아시안컵 조별리그 6실점이라는 최악의 기록을 세우고 말았는데요. 강팀인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가나와 함께 속해 있던 조에서도 4실점밖에 하지 않았던 한국이기에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현재 역대 최강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성적을 쓰는 것에는 잘못된 감독 선임이 가장 크다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클린스만 감독은 후반 추가 시간에 말레이시아의 극적인 동점골이 터지자 묘한 미소를 짓는 것이 포착되어 팬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한국 축구 팬들이 클린스만을 지금 당장 경질해야 한다며 분노하게 만든 이 경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와의 경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그동안 조별 경기에서 요르단에게 0대4로 패배,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하면서 단 한 번도 골을 넣지 못했었는데요. 승리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승점 0점을 기록하고 있던 와중 한국이 이번 대회 첫 골과 첫 승점을 준 것인데요. 말레이시아는 2007년 아시안컵 이후로 단 한 번도 골을 넣지 못하고 있었기에 17년 만에 골을 넣게 되었고, 1980년 아시안컵 이후로 단 한 번도 승점을 기록하지 못해 44년 만에 승점을 얻게 됐습니다. 2007년 아시안컵 이후로는 본선에 진출하지도 못한 말레이시아가 우승 후보라고 불리는 한국에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승점 1점을 가져가 버린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인데요. 현재 말레이시아의 감독이 김판공 감독으로 한국을 잘 아는 만큼 대처를 잘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움에도 이건 아니다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술을 잘 짜와도 선수들 실력은 한국에 비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전술 때문에 이길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항상 똑같은 주전과 포메이션을 들고 나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학습 능력이 없냐는 비판까지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이 항상 똑같이 실점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포메이션이나 주전들을 교체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실점하는 것을 보면 후방에 인원이 부족해 실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한국을 상대했던 바레인과 말레이시아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냥 한국을 상대할 때 중원 숫자 싸움에서 어떻게든 이겨서 전방 압박을 하게 되면 실수가 나온다. 이 점을 노리면 된다. 우리는 이것으로 한국에게 골을 넣을 수 있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러움에도 클린스만 감독은 절대 전술에 변화를 주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말레이시아와의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발 명단이 공개됐지만 역시 요르단전과 마찬가지로 4-4-2와 베스트 11인 손흥민, 양인, 조규성, 정우영, 이재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한국은 이미 16강이 확정된 상황이라 그동안 출전시키지 않은 비주전 선수들을 출전시키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대로 주전 선수들을 대거 출전시킨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말레이시아와는 체급 차이가 나는 만큼 경기 초반부터 점유율을 확보하며 주도권을 가져온 모습이었는데요. 주도권을 가져온 만큼 선제골까지 터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전반 21분 코너킥 상황에서 정우영의 정확한 헤더골로 골망을 흔든 것인데요. 헤더골을 상대방 골키퍼가 쳐냈지만 VAR 판독 결과 이미 골라인을 넘은 것으로 판정되어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추가골을 넣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추가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무리했는데요. 후반전이 시작되고 전반과 달리 한국을 몰아붙이던 말레이시아는 결국 후반 6분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기세를 탄 말레이시아는 또다시 역전골을 넣고 말았는데요. 후반 13분 서령우가 수비를 하던 과정에서 파울을 해버려 결국 페널티킥이 주어졌고 역전골까지 먹힌 것인데요.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해결사는 이강인이었는데요. 후반 38분 프리킥 상황에서 먼 거리에서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왼발 슈팅을 시도해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렇게 동점을 만들고 후반엔 페널티킥까지 얻어 역전에 성공한 한국이었지만 말레이시아가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결국 최약체인 말레이시아에게 3대3 무승부라는 패배와도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인데요. 경기가 끝나고 외신들은 한국의 선수들이 아닌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한국의 선수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은 감독이 시킨 대로 해야 하는 입장이고 전술이 4-4이다 보니
후방 공간이 노출되고 중원 숫자가 부족해져 실점하는 경우이다. 이는 오로지 전술의 문제라고 생각되며 클린스만 감독이 정말로 우승 생각이 있다면 4-4의 전술이 정말 맞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현재 한국의 축구는 전술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4-4-1라는 포메이션을 들고 나와 투톱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전술에 가까우며 한국의 유럽파 선수들인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 등에게 골을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전술이다. 한국의 경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 클린스만 감독을 보고 축구 감독은 선수들에게 체력 훈련이나 시키고 실력이 특출난 선수들에게 골을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감독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클린스만 감독이 모든 축구 감독들의 평균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동안 한국 경기에서 골을 넣은 선수들을 보면 대부분 유럽파 선수들인 손흥민, 이강인 2명뿐이다. 이 둘이 아니면 대부분 골이 터지지 않고 있으며 그마저도 이강인의 비중이 크다. 이걸 보고도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그동안 축구를 허수로 본 것이라고 장담한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아직 우리는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 16강으로 향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 선수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며 휴식기가 있으니 잘 준비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우승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오늘 판정과 관련해서는 화가 나고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라고 말했는데요. 최약체인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패니까 괜찮다는 긍정적인 평가에 한국 축구 팬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는데요. 그렇기에 만약 아시안컵을 우승하더라도 월드컵은 안 된다며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한국은 잘해봐야 8강이 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시안컵 우승 확률 또한 16%에서 11%까지 떨어졌고 외신 기자들도 이제는 한국이 무섭지 않다며 강력한 우승 후보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바뀐 상태입니다. 이처럼 클린스만 감독이 이런 여론을 바꾸기 위해선 16강에서의 성적과 바뀐 전술로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이 과연 16강에서는 다른 전술을 들고 나와 달라진 경기력으로 사우디를 이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2,000명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